출시와 동시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유튜버 분들도 다들 칭찬하고 있는 태블릿이 하나 있죠. 바로 레노버의 Y700 2세대인데요. 이번 불프 때 할인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40만원 정도의 최고 사양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소문대로 명기는 명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활용하는 방법들도 모두 모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장점은 성능이죠. Y700 1세대도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성능이었어서 1년 만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있을까 했지만 2세대는 진짜 완성형에 가깝게 좋아졌습니다. 단순 벤치마크 점수만 봐도 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특히 GPU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1세대에서도 칭찬을 많이 했던 쿨링 성능도 그대로 좋습니다.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을 사용한 거의 모든 기기 중 가장 좋은 성능, 가장 좋은 안정성을 보여주죠. 2~3시간씩 게임을 해도 스로틀링을 느끼기 어려웠고요. 다음 세대인 스냅드래곤 A 젠 2가 탑재된 스마트폰보다 장시간 이용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니 말할 것도 없는 제품입니다. 태블릿이 아니라 게임기라고도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추가된 C포트. 처음 1세대에서 유용했던 토글형 스위치가 사라지고 새로운 C타입이 하나 더 탑재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C타입 하나가 저는 최대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할 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충전 케이블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이런 C타입 액세서리들을 활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죠. 무선으로 연결하면 레이턴시며 단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 녀석은 충전도 하면서 유선 연결도 가능하니까 이제는 없으면 불편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이패드고 갤럭시고 다 2개씩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서 배터리 성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죠. 특히 무게가 더 가벼워졌다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레노버는 해냈습니다. 무게도 더 가벼워졌고 배터리 성능도, 배터리 효율이라고 해야겠죠, 정확히. 효율도 좋아졌어요. 단순 영상 시청을 할 때도 거의 2시간가량 더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게임을 할 때도 원신 기준 1세대보다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무려 30% 정도 개선이 된 거죠. 충전 속도도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70% 충전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또 바이패스 기능도 탑재가 되었죠. 배터리에 관련된 성능은 거의 최상위급 태블릿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네 번째, GUI 15. 물론 한국 정발 버전이 아니라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이지만 GUI 15는 꽤나 잘 만들어진 UI입니다. 제스처 기능도 꽤나 유용하고요. 게임의 진심인 듯한 기능들도 많이 보이죠. 자체 OS에서 지원하는 키 매핑 기능도 꽤나 쓸만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설정 들어가셔서 고급 기능, 주변 장치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키 매핑이 있죠. 이걸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사용하시는 게임에 맞게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이 보이죠? 세팅을 켜서 3가지 버튼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 버튼들 이렇게 눌러서 필요한 버튼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튼이라서 설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그 버튼이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R1, X, Y 이렇게 설정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저는 방향키에 놓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 녀석을 그냥 일반 맵에 설정을 해둡니다. 방향 이동은 왼쪽 요 휠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 전환은 오른쪽 휠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A는 저는 달리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고, R1으로 때리죠. R2를 누르면 캐릭터가 바뀝니다. Y를 누르면 궁극기. 세팅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엑스박스 패드고요. 한 5만원 하면 삽니다. 중고로 사면 한 3~4만원 하고요. 하나 사서 게임용으로 즐기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쿨러들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쿨러 그렇게 필요 없더라고요. 스로틀링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무게 감소. 8인치 태블릿의 가장 큰 장점이 터치로 하는 스마트폰 게임들을 할 때 너무나 좋은 사이즈란 점이죠. 원신도 사실 터치로 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화면도 잘 보이고요. 이쪽 저쪽 한 손으로 바로바로 눌러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배그 같은 거 할 때 2핑거, 3핑거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터치형 게임 할 때 진짜 좋죠. 근데 기존 1세대는 확실히 무거운 감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다 보면
아 무거운데, 누워서 보다 보면 아 무거운데, 이런 감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 2세대는 30g 정도 감량을 하면서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무거운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8인치 사이즈에서 이 정도 무게는 평타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쿨링이 좋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정말 무게도 많이 개선된 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성능 대비 가격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스냅드래곤 A 젠2가 탑재된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장시간 게임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이제 단점들을 얘기해보면, 일단 첫 번째 단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Y700 2세대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가격 대비 아주 우수한 디스플레이입니다. 8.8인치 사이즈의 QHD 해상도, 색지연율도 좋고 144Hz의 주사율까지 완벽한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빛 반사입니다. 이게 모니터가 아니고 태블릿이란 걸 생각하면 확실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블릿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환경에서 쓰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진짜 빛 반사가 너무 심해요. 빛 반사가 심한 디스플레이는 환경에 따라 화질이 더 안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확실히 아쉽다고 느껴졌고요. 자동 밝기 조절도 개구리죠.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세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느껴졌고요. 두 번째 단점은 1세대에서 많이 말했던 GPS와 LTE가 빠진 부분입니다. 요즘은 GPS를 활용하는 게임도 많고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내비 활용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LTE가 빠져서 게임덕들에게는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환경에서 게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무조건 와이파이 환경이나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좀 뻔한 단점인데요. 방그라입니다. 방그라 설정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방그라를 했을 때 불편함도 거의 없죠. 하지만 문제는 레노버가 방그라를 좀 막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내수롬을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방그라를 막은 태블릿이 발생을 했죠. Y700도 내수롬으로 많이 사는 만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글로벌롬도 출시를 했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 글로벌롬을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레노버는 내수롬과 글로벌롬을 1세대 때부터 확실히 차별화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롬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되는 기능들도 많고요. OS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온전히 진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쓰려면 내수롬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방그라가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큰 돈을 주고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AS 문제죠. 제가 산 사양 기준으로 거의 50만 원에 가깝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절대 저렴한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특히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방그라도 직접 하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글로벌롬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이 깡통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벽돌이 되는 수. 그래서 국내에 정발이 안 된 게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국 제품이다 보니 확실히 보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을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권한 허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레노버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그룹이긴 하지만 중국은 또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마지막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점, 단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레노버 Y700 2세대는 터미네이터 2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속편인 거죠. 게이밍에 진심인 듯한 세팅, C포트 추가, UI에서 느껴지는 실험 정신 등 개발자가 얼마나 게임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애플이나 삼성 태블릿들 좋긴 좋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역시 요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노버 Y700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딱 느껴져요. 물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하겠지만 어쨌든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구매하는 게 가장 이득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OS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이패드 미니 말고는
사실 8.8인치에 이 정도 성능 내주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가격도 40만 원이면 대적할 적수가 없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대신 게임 안 좋아한다? 그러면 구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보다 사이즈 크고 저렴한 제품들 그런 거 구매해서 영상 보고 필기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Y700은 성능이 좋은 태블릿인 만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고사양 작업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 다음에 봐요. 똥봐.